많은 분들이 정현 선수 응원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 보험 사기 들으면서는 이 보험 사기 건 때문에 진짜 사지 마비 환자들 피해받을까 우려된다는 정명희님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양섭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만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신병 치료를 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휠체어 타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 소환되기로 돼 있었는데 출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하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권현철 선임 기자가 나오면은 좀 묻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생 우리 나이로 84살입니다. 항상 몸에 아픈 데가 있죠. 없을 리는 없죠. 35년생이면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멀쩡하다가 검찰에 불리면 이제 검찰이 부르면 아파지는 거는 또 충격을 받긴 받겠죠. 예, 또 두 번이나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만 그랬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고위직이나 재벌가는 감옥 갈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좀 아프겠죠. 그리고 또 그게 석방이 되고 무슨 뭔가 풀어주고 나면 갑자기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골프장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의심이 나오는 건데 변호사는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출두할 것이다. 변호사 말대로 될까요? 일단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급한데 내보내지는 잘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한 1억 정도의 수수여서 예. 건강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건강 상태를 봐서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프기 시작한 건 그건 아니죠.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소환하니까 또 구속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랬겠죠.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보고 하여튼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수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Y뉴스 가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관 사찰 문제. 법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렵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할 게 아니고 그냥 판사 뒷조사 이게 맞을 겁니다. 그 말이 편하네요. 예, 그리고 재판에 관여했다. 예. 이 의혹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밝혀진 거죠 이번 TF에서. 예.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별도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재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은 헌법을 유린한 폭거인데 이게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 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가가 오늘의 Y입니다. 네. 우선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관 사찰을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추가 기구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찰도 네. 사찰, 뒷조사도 뒷조사지만 재판 관여 의혹 이게 더 큰 문제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재판이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판사의 이 양심에 따라 판단된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이미 예상했던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13대 0이라는 그 당시에 이 법원에 있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13대 빵이 나오냐.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예. 통상은 이렇거든요. 네. 소부에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대법관들이 합의가 안 돼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11대 2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13대 빵이 나오냐. 예.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사찰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 청와대가 예.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연루됐을 거라고 의혹받는 판사들의 PC 제대로 못 열었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이 재판 관여한 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이게 이대로 그냥 TF 차원으로 넘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파란색 판사, 까만색 판사 뭐 무슨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실제 판결 여부인데 이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강제 수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예. 유실 파일 300개는 증거 인멸 혐의, 그리고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혐의, 업무 방해 혐의 등이 떠올랐다. 아, 유실 파일 얘기 들으면서? 예, 그런 게 나왔다.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그런 얘기들이 떠올렸다.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아니, 나왔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이 상태로 덮는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판사는 당시 법원 행정처의 모든 기록, 저장, 매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예.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직접 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게 검토돼야 한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강제 수사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거 검찰 수사해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예. 몇 명 지난 23일부터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 7시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6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 이 청원이. 어제 밤에 4천 명이었는데 이미 2천 건이 또 올라갔고요. 이게 지금 이런 청원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면 수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법원행정처가 지금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보고하라 그러고 뭐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이것 들으면서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어지지 않죠.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날 그 원시훈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있는 날 아침 회의인데 예. 판결은 오후 2시인데 오전에 회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딱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사전에 판결 내용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빨파검으로 등급 나눈 뒷조사한 게 나왔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관여한 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검찰 수사까지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선 건데, 대법원장은 아까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네. 검찰 수사에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법원 내부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이 법원에 들어와서 우리 뒤지고 우리 조사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 취임한 이제 딱 4개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의 대법원장이 내부 조치 없이 내가 수사 좀 해달라고 하기에는 아니 조치 쉽겠죠. 지금 했잖아요. TF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남은 조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해보겠다. 수사하는 게 맞는데 스스로. 대법원장 입장에서 먼저 하기에는 안 쉽겠죠. 합당한 후속 조치가 뭔지를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검찰 입장은 뭡니까? 검찰이 먼저 나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찰의 그 핵심 관계자들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있지만은 검찰이 앞서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검찰로서는 수사 의뢰가 있기 전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양승택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미 기각되는 그걸로 인정돼 버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검찰 수사 의뢰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선조치 후에 검찰 수사. 요게 맞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